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토요명화 감상회로 왓챠에서 완벽한 타인을 감상한 후에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완벽한 타인은 2018년에 제작된 한국 영화 버전으로 감상을 했고요. 이 한국 영화의 원작은 2016년에 개봉했던 이탈리아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이긴 한데, 사실 이게 18번이나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오른 작품인 만큼 이 한국 영화가 원작으로 삼은 2016년작 퍼펙트 스트레인저 역시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원작은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하면서 뭔가 시대적인 것도 많이 반영을 시키고, 어떻게 한국적인 로컬라이징도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리메이크를 해서 재밌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좀 소름 돋는 장면들도 많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적나라함이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같이 막 탄식도 하고 욕도 하면서 봤는데, 저는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뭐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고, 누구나 저런 극중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곤란한 일이 한 번씩은 다 생길 것 같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뭐 혀를 차고 욕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아마 저 상황이었으면은 저들보다 뭐 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고, 각 인물들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분량이 좀 몰아져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많이 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인물 하나 죽는 인물 없이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인물별로 한 명씩 한 명씩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먼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감상평부터 듣고 한번 토론회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리스너로 계신 분들도 내가 뭐 할 말 있다 싶으시면은 손 들고 올라와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셉션 오마주까지라고 소대가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반지 돌려놓은 거 계속 돌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관객 수가 한 500만 정도 든 영화고, 평단과 관객의 평이 모두 다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 마지막에 인셉션을 오마주했던 시읒 비읒 꿈 요거 있잖아요. 요 결말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결말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인 법도 있고, 어느 정도 서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좀 사회생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봐서 저는 오히려 좀 그 장치 때문에 더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며 봤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쵸? 뭐 원작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뻐꾸기님은 보시면서 정말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시면서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재미있었고 웃기기도 하고 좋긴 한데, 뭔가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뭔가 기가 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고, 그리고 참 핸드폰이라는 게 참 요물은 요물인 게, 이거 한번 공개되면 진짜 큰일 날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이나 그런 걸 굳이 그렇게 서로 알아야 되는가.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뭐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만나면서도 그렇게 욕하고 뒤에서는 다 흠보고 뭐 하고, 그런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관계가 오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적당한 거리감이다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아마 그거를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카깡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감상평 부탁드릴게요. 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거의 원작도 찾아서 봤는데, 네, 전 이 작품 보면서 저 게임을 해가지고 나중에 관계 회복이 가능한 커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일단, 이서진 커플은 회복 불가고, 네, 김지수 커플도 이미 위태위태하고, 그나마 제일 다시 재결합 가능성 있는 커플이 저는 유해진하고 염정아 커플을 봤거든요. 그쵸. 왜냐면 서로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봉합해가지고 잘만 수습하면, 물론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 거 그려봤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커플들의
그 향후 관계까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봐주셨군요.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는 거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감상할 때 참여해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회차 감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물들의 관계라든지 오가는 그 대사들이 또 엄청 찰지잖아요. 그 대사들을 따라가면서 본다고 사실 뭐 이렇게 좀 가지치는 생각들을 할 여유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좀 다회차 하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큰 줄기는 알고 있고,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집중해서 좀 보셨던 것 같아서, 나도 나중에 좀 다회차하고 싶은 장면이다. 왜냐면, 진짜 깨알 같은 그런 심리 묘사라든지 상황 설정들, 대사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쉴 틈 없이 두뇌 풀가동하면서 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게 사실 이 작품은 좀 개인들 간의 그 개인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의 일들을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근데 저는 좀 보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SNS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개인 간의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 대한 일이 아니라 기업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오가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경고를 한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그 작품 생각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소대가리님이 단순히 인간관계뿐이 아니라 사회를 그대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타인을 대하는가가 뭐 경제적 여유, 출신, 성분, 성소수자와 여성, 미성년자를 대하는 방식까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걸로 봤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장면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테이블이 마치 어떤 사회의 축소판 같은 생각도 들죠. 그래서 저는 요게 연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극이 뭐 물론 이 영화보다 더 먼저 나왔겠지만 연극으로 표현하기 참 좋은 소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좀 소재는 전혀 다르지만 맨프로머스라는 작품도 좀 생각이 났고요. 그것도 모닥불 앞에 둘러 앉은 사람들만 비추면서 영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대사도 좋고 뭐 상황들도 좋고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화면적인 연출도 되게 좋고 섬세하게 연출이 됐다고 느꼈던 게 보신 분들은 다들 아셨겠지만 그 조진웅의 와인 묻은 그 셔츠를 김지수 배우가 이렇게 세면대에서 빨 때 그 셔츠에서 와인이 마치 피처럼 이렇게 싹 새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많은 거를 표현하고 있는 되게 연출 잘 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카님이 영화 보시는 내내 계속 얘기하셨는데 조진웅이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성립되고 있는 부부 관계, 가정이기 때문에 저거는 건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조진웅의 어떤 심리 상태를 어떤 화면 하나로 제일 잘 표현해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진짜 좋았던 연출이고 기억에 남는 연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학살의 신이라고 하셨는데 카카님 요거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학살의 신. 조지 포스터 나오는 영화인데 네. 바스타즈 영화 혹시 독일군 장교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같이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도 약간 비슷한 형식이거든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일을 주말 동안 일어나는 일을 만든 영화인데 네. 되게 결이 비슷해요 영화랑. 그 영화 완성도 되게 높고요. 영화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대학살의 시인 추천 감사합니다. 요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왓챠 있으면은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목하고 영화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완전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그래요? 잠깐만. 궁금하네. 대학살이 2011년작이고,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만 짧게 되어 있는데, 궁금하네요. 영화를 보다가 느낀 건데, 애초에 처음 이 판을 설계한 게, 조진웅 와이프잖아요. 김지수 배우님? 네, 김지수잖아요. 김지수는 사실 조준용의 폰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서진 폰이 궁금해서 그 게임을 시작했겠죠, 아마? 그렇네. 네. 그렇네. 이서진 때문에 그 게임을 시작했는데, 야, 근데? 남편의 비밀이라고 해봤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렇죠. 크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좀 서운할 수는 있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게 또 특히 남편이랑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풀었잖아요. 그때만 넘어간 건지 잘 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종 승자는 김지수가 아닌가. 아니 근데 20억이 얘기를 안 됐잖아 지금. 20억은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그러긴 하지. 생각 그러네. 그래도
그 게임만 보면 최종 승자는 김지수가 아닌가. 그치. 게임만 보면은 그렇죠. 네,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도 있고 걸리기까지 했는데 조진웅은 문제는 있지만 걸리진 않았으니까 그죠? 네. 그러고 보니 김지수가 제일 비호감이네요. 저는 지금 김지수가 게임을 시작하자고 했던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초회차라서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했는데 지금 뻐꾸기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우 중에 상류네요. 아, 그렇네. 야, 자기의 내연남의 속내를 알고 싶어서 시작하자고 했던 거.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어떤 뒷담화 걸리는 거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것도 안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영화가 진행돼 가면서 까발려지는 것들에 비하면은 뭐 애교에 가까운 정도의 수위이기도 하죠.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되는 게 동성애자를 보는 시선에 관련된 것도 담겨 있지만은 동성애자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되게 잘 드러낸 것 같거든요. 동성애자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요? 그러니까 되게 막 PC적인 부분에서 막 열내고 막 막무가내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실제. 그치. 와, 그 무리하게 막 이게 그거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소수자이기 때문에 넘어가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윤경호 배우가 말하잖아요. 여긴 안 데려가겠다고. 너희들은 잘 대해주겠지만 너희들 눈빛 때문에 상처받겠다. 그 얘기가 딱 맞는 게, 사실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성소수자인 걸 밝힌다고 해서 정말 그 대놓고 이제 무시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근데 다들 그런 눈빛들 보내겠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치.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도. 그리고 이거 작품을 볼 때 윤경호 배우가 초반에 사람들의 말 하나를 좀 꼬아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좀 불필요하게 과하게 좀 리액션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저 왜 저래 진짜 좀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해야 될 때랑 토론을 할 때, 논쟁을 해야 될 때랑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렇게 사사건건 꼬아서 듣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고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카깡님이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면은 저런 행동이 이해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했어요. 뻐꾸기님 하셨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뒤에 뭐 얼마나 대단하게 나온다고 저거를 난 저런 거 좀 그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영화에서 그 소재가 탁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겠구나 좀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그런 그 어떤 외부의 시선과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로 살아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40년 지기인 너희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학교나 직장을 대상으로 뭐 소송을 하겠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몰려왔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소수자를 대하는 어떤 시선도 시선이지만 아까 소대가리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여성을 대하는 것들, 미성년자를 대하는 것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어떤 전반적인 시선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묘사를 한 작품도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해진이 염정아를 대할 때 옷 입는 것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속옷이라도 이렇게 막 좀 몰래 갈아입는다든가 그런 장면. 네. 저는 사실 그 조진웅이 마치 좋은 아빠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물론 이게 당연히 영화고 영화의 장면이니까 뭐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진짜 좋은 아빠였으면 이제 거기서 전화를 끊었어야겠죠?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 굳이 물론 이제 영화니까 그냥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좋은 아빠인 걸 연출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불편했거든요. 잘 들어주고 딸과 친하다고 하는 연출인 건 알겠는데 감독의 의도는 알겠는데 애는 모르잖아요.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치. 물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지수가 듣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은 있었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귀로 한번 들었어야 되긴 했으니까. 그러긴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은 불편했다. 근데 뻐꾸기님이 평소에 이 작품뿐만 아니더라도 말씀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감독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딱히 조진우의 캐릭터보다도 그냥 감독 자체가 그냥 이 자체도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걸 좀 모르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이.
확신이. 이걸 이렇게 연출한다고 좋은 아빠를, 제 눈에 좋은 아빠를 안 보였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피커폰을 하고 이거 다 좋은데 굳이 좋은 아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연출을 그렇게 했어야 됐냐 이거를 저렇게 하면 좋은 아빠처럼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 저 얘기를... 자체가 폭력일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는 이것도 참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아빠랑 딸이랑 친해도 네. 저런 얘기까지 과연 하는 딸이 있을까요? 아, 남자친구랑 뭐 자고 아니, 그냥 콘돔 선물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콘돔 선물만 해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거긴 한데 나는 좀 저는 좀 만약에 이제 반대의 상황에서 조금 이상할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엄마가 해줘야 돼 지금. 네, 맞아. 하더라도 엄마가 해주는 이상해. 게. 아니 말이 안 조금 통하니까 이상해. 아빠가 엄마 역할을 잘하는 거. 아빠가 하다고 아빠가 해주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근데 저는 지금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그 장면 보면서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저렇게 콘돔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것도 참 멋있고 쿨하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때 가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진짜 쿨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물음표긴 하네요. 그냥 어렵긴 하다.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뭐, 피임은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콘돔을 직접 선물하는 건,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그랬어요. 솔직히 아빠가 딸한테? 딸도 당황하지 않을까? 그니까. 딸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극 중에서는 20살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평균 성관계 나이가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엄청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극 중에서는 20살이지만 사실 피임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대비는 훨씬 그 전에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문제가 뭐냐면 않습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다 알아요. 어차피 초등학생도 알걸요, 솔직히. 그치. 물론 근데 저는 딸 아들 문제가 아니고 피임에 관련된 거는 확실히 교육해야 돼요. 책임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식 능력이 생길 때 이제 바로 해야죠. 그럴 나이 때.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바로 받아야죠. 받게 해야죠. 맞아요. 교육은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말로만 하면은 다 이성적인 방법이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액션으로 이렇게 옮길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참 저도 자신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만 해도 맞아. 근데 그냥 모르는 게 약이 진짜 이거는 모르는 게 약이지 서로. 알아도 모르는 척, 그죠? 알아도 모르는 게 약이지.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애들 반대로 입장 생각을 훔쳐보고 해봐야 그러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자꾸 피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기 완벽한 타인이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제는 퍼펙트 스트레인저인데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보고 나서 제목 진짜 잘 지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잘 지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완벽한 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인간을 그렇게 얘기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지칭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연인이든 뭐 그러니까 자식 부모 관계든 그냥 완벽한 타인이지 진짜 말이 뭐 우리는 가족이다 남이다 하지만 다들 각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들킬 때 아니면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오지만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나도 아들로서 보여주는 거지 나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부모님이나 직장에 가도 뭐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보여주지 사실 그 이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의 자체가 완벽한 타인이라는 말이 딱 맞지 않나. 지금 저희 방에 저기 헤이즈님 영어 콘텐츠를 하시는 영어는 완전 통달하신 우리 헤이즈님도 계신데 이게 원제가 퍼펙트 스트레인저잖아요. 이거를 이제 완벽한 타인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 스트레인저를 타인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낯선 사람? 뭐 요런 것도 맞는 표현인가요? 네, 헤이즈님 올라오셨네요. 네, 헤이즈님. 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 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헤이즈님. 네. 영어로 제목을 해석을 하면, 물론 이제 원작은 이태리어 그 제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 stranger이기 때문에 완벽해 보인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들끼리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내가 잘 모르는 타인이었다. 즉 가까운 친분이 아니었고 조금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제목부터 너무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역시 잘 지은 게 맞아서 전문가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이 번역 자체는 좀 초월 번역인 것 같긴 해요. 잘한 그쵸. 번역 같아요. 맞아. 타인이라는 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네. 우리가 너무 사회생활이란 말로 너무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소재도 사실 이 영화에 좀 녹아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기도 그쵸. 하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그치. 정말 맞아. 물어보는 거 제가. 이서진 같은 캐릭터, 극 중에서. 그치. 소대가리님께서 독특한 점은 카메라의 시선은 모든 인물들을 같은 눈높이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라는 거는 거기 극중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서로를 상하로 구분 지으려고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 감정적인 갭이 핸드폰이라는 사물로 드러난다는 게 재밌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인이어야 완벽하고 타인으로 인정해야 완벽하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 자, 그럼 이쯤에서 또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우리 뻐꾸기님은 먼저 이 작품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서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다. 네. 어떤 면에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약약강이 굉장히 심한 친구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일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 농후한 친구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마치 일진처럼 군림하다가 공부 안 하고 팽팽 놀다가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서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밀리는 흔한 그런 친구고, 그리고 이제 딱 봐도 약한 사람만 공격을 하잖아요.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맞아. 윤경호 배우만 자꾸 공격하고, 윤경호 배우가 엄청 막 소리 크게 하고 막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부터가 왜 네가 망했는지 알겠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어떤 바람기도 어떤 열등감에서 오는 과시욕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 여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온 거 100%야. 과시. 열등감에서 열등감 때문에 데리고 온 게, 봐봐. 나 이렇게 어린 여자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걸로라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존재감을. 좀 되게, 좀 보란 듯이 좀 눈꼴시럽게 애정행각을 맞아. 또 다들 보고 있는데, 가잖아요. 니네는 뭐 이런 거 못하지. 마치 자랑하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는 제일 구렸죠. 어떻게 보면. 맞아. 저는 제일 쓰레기라고 봤던 게, 그러니까 외도도 진짜 외도인데, 뭐랄까, 피임도 안 하고 그거 한 거는, 그거는 진짜 미친놈이죠. 아무리 뭐, 외도도 나쁜 짓이지만, 피임까지 안 하고 그렇게 한 거는, 진짜 미친놈이지. 쓰레기 오브 쓰레기였다. 진짜 정신 나간 거지. 결혼도 했고, 젊은 그 매니저는 뭔 잘못이면, 태어난 애는 뭔 또 피임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쓰레기는 이서진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대가리님이 지금 뻐꾸기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그런 점에서 좋았던 연출이 조진웅 부부가 화장실에서 그 사이를 두고 대화할 때 조진웅은 어두운 거실에서 김지수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으로 담고 있었다. 어둠에 감추는 모습. 거울에 투영되는 진실이 아닌 모습, 그들의 대화에서 진실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좋았던 연출이다. 저도 이 장면 되게 좋았어요. 연출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고, 소대가리님은 다 싫었다, 모든 인물이 다 싫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럼 우리 카깡님은 누가 제일 좀 보기 불편하셨나요? 어떤 인물이? 재질은 김지수하고 이서진이 제일 나쁜 게 맞는데, 네. 제일 비호감은 염정아가 제일 비호감이었어요. 염정아가 제일 비호감이었다. 어떤 면에서요? 그 남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치, 맞아요. 그쵸. 이게 몰려다니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엄청 뒷담화 많이 할걸요, 그런 분들은. 혹시 이 좀 작품 보신 지 시간이 조금 지나신 것 같지만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서진 배우님의 그 아내 역할을 했던 그 세경이라는 인물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중년의 남성이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실 사생활의 어떤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젊고 능력 있고 심지어 집안까지 좋은 여자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뭔가 상황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요. 비슷한 시기에 제가 봤던 작품이 사실 부부의 세계였어요. 드라마에서요. 네. 여기서도 또 그런 불륜의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적인 효과를 보게 이 남자의 어떤 캐릭터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젊고 능력 있는 여성의 어떤 인물 설정이 효과적이긴 한데 다른 부부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공감이나 아니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네. 그 부분은 저런 결혼이 과연이라는 좀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의외로 그런 커플은 꽤 있습니다. 남자 얼굴 만만하게 생겨가지고. 네, 제 주변에는 아마 제가 보지 못해서 아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서진이 레스토랑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나오는데 그 레스토랑도 세경이라는 그 캐릭터가 자기 돈으로 해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부분은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다. 아마 다른 캐릭터분이 비현실적인 건 동의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딱 정리하고 딱 나가잖아. 그렇게 쿨할 수가 있는 사람이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이미지는 지켜? 다른 여자를 나랑 결혼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소대가리님이 우리 동네에 그런 애가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 저희가 뭐 이해 안 된다고 했던 어떤 뒷담화가 성립이 되는 거라서 그냥 궁금해하기만 하고 굳이 제가 엿줍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대가리님께서 생각해보면 영화의 진심은 핸드폰에만 있다. 뭐 보고 싶다, 그립다, 밉다, 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문자나 통화로만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대할 때도 뭐 어머니 뭐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거는 문자로는 제가 잘 하는데 만나서 목소리로 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소대가리님이 집에 돈도 많고 인물도 좋은데 유부남을 네, 이런 사례가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 불륜 당사자들의 가족이 너무 불쌍해요. 그 걔들이 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좀 들기 시작하면서 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제 요즘 참 느끼는 게 진짜 좋은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일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됐어 이 영화도. 알겠습니다. 그 뻐꾸기님이 뭐 다양한 관점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식처럼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은 뭐 참 좋겠지만 정말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겠지만 사실 수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수억 개의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얘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쟤 대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좋은 인간관계라 함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인대인으로 1대1로의 관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나사님 좀 와주셨는데 혹시 이 작품 보셨나요? 완벽한 타인? 요거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본 지가 조금 돼서 그래서 조금 제 기억이 되게 편륜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특히 뭐 결혼관이라든지 뭐 뒷담화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제가 뒷담화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네. 그 염정아 캐릭터가 전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이 각박하면 그렇게 남 찢는 거에서 기쁨을 느낄까? 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 문자를 보내면서 그거에 좀 뭐냐 사랑받는 느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남편한테 그 뭐 오해를 사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그랬고 그리고 또 지금 역할이 정확히 생각나진 않는데 그 이서진 와이프로 여자친구로 나오는 그 친구가 네 송하윤 배우님. 네. 네 송하윤 배우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특히나 어리고 이제 막 사회에 가고 뭔가 되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여자들은 그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나 아니면 자기 버팀목이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제 시선을 보면. 그래서 너가 뭐가 부족한데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 남자는 되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유연하게 넘어가고 되게 삶의 경험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지지가 되고 뭐 롤모델이 돼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되게 위대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송하윤이란 배우도 이서진의 나이대가 되면 그만큼의 유연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단해 보여서 저는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이만큼만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송하윤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네. 부부지간에 절대로 안 싸우는 게 건강한 관계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적당히 다툼도 있고, 그게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르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과정이 문제지. 진짜 조지능처럼 안 싸우고 있는 그 부부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영화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퍼스널한 건 정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감합니다. 네. 항상 가지고 있고 살아오고 있긴 한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퍼스널한 부분까지 모두 다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너무 알 필요까지 없는 것까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궁금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화적 장치로 핸드폰을 오픈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물어뜯을 준비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알지 않고 그 파티가 아름답게 끝났을 때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답게 끝나는 게 그래, 이게 바로 정말 건강한 관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시긴 했는데, 저는 싸울 수 있는 일은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자가 제 신조라서. 맞아. 그럴 수 있죠.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게 참다 못했을 때 터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조금씩 제가 감히 나이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통 이런 일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가 그게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한 명만 계속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다른 한 명은 막 사사건건 막. 내가 계속 참았다 생각 들면 그게 금이 가거든요. 그게 극중에 확인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게 극중에 나오는 조진웅 캐릭터가 약간 계속 그런가 보다 참아주는 어떤 캐릭터로 묘사가 되기도 하죠. 네. 평소에 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극단적인 싸움 말고 사소한 다툼 같은 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형제지간도 싸웠는데 싸우죠. 네. 남인데. 아니, 그리고 이거 뭔가 이렇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남은 거 나한테 삐진 게 있으면 제발 말 좀 해줘요. 서로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뭐 독심술사요? 그거 다 알게? 그러니까 왜 이것도 말 안 하고 왜 꼬개정만 있고 말도 안 부부가 오래 가려면 현명하게 싸우면 뭐라 돼. 맞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현명하게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대가리님은 월식과도 같은 거예요. 가려진 달로 본 모습을 드러내는 달도 모두 달입니다. 다들 그 순간을 보는 것을 달의 다른 면을 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알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애를 낳을 정도의 부부가 되면 사실 좀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애가 10살이 되고 뭐 20살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이 부부는 끝이 났어, 관계가. 근데도 애 때문에 참고 사는 부모님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전 세계에. 많죠. 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을 거고, 그런 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진웅과 유해진과 염정아 부부도 과연 애가 3명이 없었다면 계속 부부 생활 유지하고 있었을까? 조진웅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근데 나중에 모르고 넘어갔을 때 둘이 또 이렇게 웅양웅양 하잖아. 이제 서로 부부간 일은 제3자가 뭐 봤을 때 불편하다고 뭐 단정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애 때문에 참고 살다 보면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애 때문에 참는 상황 자체가 좀 안쓰럽기도 하죠. 그렇죠. 아까 염정아도 일방적 피해자로 처벌하는 묘사가 되지만 알고 보니 뺑소니 가해자였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그 죄를 영화 내내 유해진이 왜 저래? 와이프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됐던 유해진이 오히려 대신 자수를 해가지고 덮어주는 상황. 그렇다고 형들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유해진도 참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보지도 폰 며칠 동안 안 들어 보지도 않는 거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심지어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하루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면은 부부관계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 부부는 저는 와이프 이름이 핸드폰에 뜨면 항상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오빠 뭐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거는 이제 사실 없긴 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애정이 식었다 이렇다기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집에서 보니까. 되게 뭐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그 내가 뭐 딴짓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그 극 중에서도 송하윤 배우가 이서진 배우를 처음에는 막 에이 아니에요 뭐 카페 매니저예요 믿어주고 전화 오는 거 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 받지 마 그 뭐 왜 받아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려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믿어주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좀 영화 후반에 가면은 좀 그런 믿음이 산산조각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나오긴 하죠. 네. 확실히 좀 큰일 났다 생각한 게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 믿어주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 잘 믿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착하고 믿어줄 때 사람들 배신하고 이렇게 딱 한번 빡 돌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날 그냥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목숨 내놔다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아니 근데 뭐 바로 그냥 쿨하게 떠났잖아. 그거 뭐 영화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떠나죠. 네. 그리고 퍼거슨 연전 여전이지.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저는 인생의 낭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자, 그러면은 그 뻐꾸기님은 이제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일 안쓰러웠던 인물은 누구예요? 이것도 참 정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는 조지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이 가장 많이 갔던 건 윤경호가 제일 마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뭐가 보였냐면 이제 그냥 개인 걸 빼고 봐도 여기서 이서진이 계속 대놓고 막 무시하잖아요. 이 인간들 윤경호를 대놓고 무시하는데 이 인간들이 안 말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사실. 이제 또 저러나 보다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를 또 즐기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서진처럼 대놓고 말을 못하지. 왜? 자기는 배운 사람이고 교양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아무도 안 말리거든요 거기서. 아무도 안 말리고 그러고 그냥 그 상황을 즐기고 있지. 속으로 즐기고 있어. 물론 이제 사람은 속은 알 수 없겠지만 그러고 있을 거야. 즐기고 있을 거야. 근데 꼭 모임에 그런 친구 있거든. 그런 취급 당하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놈도 있고, 그거 반가워하는 놈들도 있고. 소대가리님이 그래서 골프 모임도 안 불러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평소에 무시당하는 그 분위기랑 골프 모임에 안 부르는 거랑은 조금 구분해서 봤어요. 골프 모임에. 분위기에서. 네. 구분하냐고. 네. 그래서 골프 모임에 안 부른 거는, 나라도 좀 부르기 좀 그렇겠다. 좀, 그건 비매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건 사실 좀 안쓰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옳고 그름 떠나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에서는. 뭐 친구를 사이에서 사회관계 묘약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죠? 뭐 그 캐릭터가 보여줬던 행동 중에서? 막 진상짓 하잖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 막 방귀 끼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안 무시할까요? 저는 난 안 만날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주는 게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친구를 그러니까 만나주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왜 무시하려고? 그럴까? 그건 너무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 새끼 세게 나올 뻔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윤경호 배우 캐릭터 입장도 좀 안타까웠던 게 나라면은 만약에 나를 그렇게 좀 대놓고 면박 주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은 나부터가 그 집단에서 먼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도 어떤 그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그런 정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외신이 돈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처리해 줄 수 있는 관계는 또 이 관계밖에 없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내가 좀 무시당한다 한들 현실적인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 내가 손뻗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은 얘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무시당하더라도 좀 그 모임에 끼려고 하고. 사람 관계라는 게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친구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들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죠. 윤경호가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이 사회에서. 그 윤경호 약자도 아니잖아. 더 이상 되게 뭐 집도 잘 살고 아버지 교장 선생님인데 집이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진 않던데 윤경호. 개인 거 말고는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옷 입은 거거나 사실 이 교사라는 직업도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라서. 그리고 그거 잘려가지고 제주도 교사를 알아봤잖아 아빠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 권력 인사가 있어요. 잘리면 끝이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깡님은 제일 좀 짠했던 인물이 누구실까요? 저는 조진웅요. 아, 어떤 면에서요?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도 좀 되게 짱했거든요. 그 장현아분도 되게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 되게 무시당하고 살잖아요. 그치. 그 사실 무시당할 사회적 위치도 아닌데. 게다가 와이프도 무시하고 바람피잖아요. 그렇지. 이서진이랑. 그래도 슬프게도 분명히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바람피는 거는.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형외과 의사랑 정신과 의사 둘이 만나서 결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아마 그래서 장인어른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둘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수해서 결혼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좀. 그래서 뭐랄까 계속 그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계속 김지수 배우가 자기 딸한테 계속 남자친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죠. 궁극적으로 자기의 그런 것들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진웅과의 관계가 좀 후회되기 때문에 딸한테 유독 더 막 그런 게 아닐까. 사실 그 김지수 눈에는 이렇게 조진웅이 좋은 아빠인 척 말 들어주는 척 하는 것도 되게 꼴사났을 거예요. 이 영화가 참 좋은 점이 약간 피카레스크 같은 느낌? 누구도 성인이 없고 그 누구도 이렇게 악인도 없다 그런 느낌? 악인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캐릭터가 입체적인 거죠.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한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게 현실이죠. 뭐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롭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선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뭐 되게 뭐 이렇게 막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는 어떨지 모르는 거고 여기 지금 입장에 계신 분들 모두도 뭐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랑 또 자기만 알고 있는 면 혹은 누구와 어떤 특정 인물과만 공개하고 있는 면들 이런 거 다 뭐 다를 테고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되게 키워드로 좀 핫했던 게 멀티페르소나라는 단어였는데 그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점의 차이를 뿐이지 않아요.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것이냐. 이 죄라는 게 꼭 범법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죄를 안 저지르는 게 중요한 것이냐. 저질러도 안 들키면은 되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이 작품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깨끗하다고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오늘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그냥 인간의 다양한 면들 그리고 그 면들이 까발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한바탕 소동극 정도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그 소동의 이면에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담고 있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대화 도중에 담지 못했지만 사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소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재미와 깊이를 모두 잡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회차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보이는 게 많은 작품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처음 보고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를 하는 건데 좀 여러 번 본 뒤에 다시 토론회를 한다면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훨씬 더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배우들의 그 물샐 틈 없는 연기도 연기였지만 아까 언급됐었던 어떤 여러 연출들, 장면들, 어떤 대사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깨알같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카깡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뭐 이탈리아판하고 브라질판 두 개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제일 재밌어요 진짜. 저 다른 리메이크는 안 봤지만은 완성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18번이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다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우리나라께 제일 재밌었다는 게 제일 최근 리메이크작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어떤 그 한국 정서적인 로컬라이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더 잘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로컬라이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라도 완성도가 제일 높아요. 네. 카메라 앵글이랑 그런 같은 화면 제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연기도 그렇구나. 저는 이 작품을 요 작품으로 처음 봤는데 그러면 제일 잘 된 작품을 본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뻐꾸기님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각각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이게 감독님이 드라마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드라마 연출하기 되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좋은 소재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잘 만들어지는 영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의 케미가 참 좋지 않았나. 진짜 유해진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계속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애드립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배우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키티. 네. 그렇죠. 키티라든지 뭐 자꾸 막 옆에서 막, 이거 장르를 코미디 아니라 스릴러도 봐도 된다니까. 재밌다. 맞아. 뭐 이거 시루떡 아니, 유해진 계속 옆에서 막 시루떡 아니야. 막 티라미슈 보고. 자기 막 사타구니 만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참. 그리고 저는 처음에 유해진 캐릭터가 되게 막 3분 남았어 막 이러면서 되게 깐깐하고 계속 염정아 막 구박하고 이렇게 나와서 유해진 배우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데 이게 미스캐스팅 아닌가 생각했는데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야 이거 유해진 아니면 안 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이게 이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배우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줘 되게 좋았어요. 특히 남자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서진은 되게 약간 얼굴도 그렇고 좀 신사적인 이미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완전 양아치잖아요. 맞아. 그리고 유해진도 원래 엄청 유쾌하고 엄청 그 편한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약간 꼰대의 약간 가부장적인 남자로 나오죠. 맞아. 그리고 조진웅은 물론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만 되게 강한 이미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되게 자상한 아버지 이미지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일 빵터했어요. 어디요? 다리 벌리고 이렇게. 다리 벌리고 맞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대가리님 뒤늦게 올라와 주셨는데 오늘 채팅으로 진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거 다 좋았는데 네. 패닝하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요? 그게 이제 인물에서 사물로 넘어갈 때 그걸로 이제 감정 설명을 많이 하던데. 셔츠에서 배어 나오는 와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걸 좀 이렇게 세련되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너무 좋고 막 배우들 연기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잘 만들었는데 카메라가 패닝하는 데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쉽게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해도 좋지 않았을까. 뜬금없는 걸 잡아준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대가리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뭐 마지막 한마디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채팅으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좀 여쭈고 싶은 게 그 소대가리님이 가장 짠했던 인물 그리고 가장 미웠던 인물 요거 한 번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 다 짠하고 다 미웠어요. 아니 한 인물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들 나중에 그 한 인물의 여러 면을 저렇게 늘어놓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요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모르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알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르고 싶었던 걸 들켜서 더 당황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관점을 비틀어서 봤는데도 저렇게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있네요.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한마디 더 부탁드린 게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 멘트하고 진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됐던 대화 내용들은 녹화되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